이도하 변호사님,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불출석할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었잖아요. 본인이 뭐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아주 제일 좋은 예로 어려움을 극복한 에드워드 케네디 그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년, 40년, 50년 지나선 그걸 극복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정말 이렇게 받을 만큼의 죄를 받고 만약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무슨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받을 만큼 받고 치를 만큼 대가를 치른다면 이제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안희정 전 지사나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변호사 같으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요. 예. 나가서 저런 그 기록을 남기는 거, 화면이나 뭐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 심리 받는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좋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영장 심사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0에서 100으로 왔다 갔다 할 리가 없다. 예. 그렇다면 그 파급 효과, 그다음에 예. 이제 여기에서 이익과 불이익 이런 형량을 해봤을 때는 그냥 이런 화면이 안 남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안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라고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출석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 네.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까? 구인을 꼭 해와가지고 심사장에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면 서면 심리에 의한 영장 발부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피의자의 거고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심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검찰 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된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더 할 말이 있는데 검찰 과정에서 충분히 못했다라고 하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도 제출하고 출석해가지고 판사한테 호소를 하는 이런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영장 실질심사 심리 과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아마 유리한 증거도 제출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은 검찰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에 출석하지 않느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불출석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고 기록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해서 아무리 읍소를 하더라도 뭐 그게 영장이 발부될 게 발부되지 않을 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네, 같고요. 그런데 그게 결론을 그렇게 딱 내리고 하는 것보단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안으로 보통 구속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게 뭐 어떤 분은 이게 망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그런 기록을 이렇게 네. 이거를 영상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어차피 불출석한다고 해서 기록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소명할 부분은 다 소명했기 때문에 그게 영장이 발부될 것 같지 않다. 전례를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화면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사자는 어떠냐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관성이 있죠. 그래서 저런 화면을 남기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이랬을 때는 그 얘기가 더 들어와요. 이제 변호사들은 그래도 출석하는 모습, 법원에 대한 예우를 보여줘야 네. 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니까 변호사 같으면 반드시 나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 근데 당사자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구속되는 예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왜 저렇게 화면을 남기냐. 이런 얘기가 당사자한테는 확 와닿죠.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지봉 이런 예. 와중에 김지은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예.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추행 수준의 얘기가 더 이거 나왔답니다. 있었다. 예, 두 사람 정도가 주장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는데 빤히 쳐다봐서 민망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예쁘다고 말하면서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 메시지를 받기도 했는데 아가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네. 이런 점이 첫 번째 제보자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편하게 앉아라면서 예.
허벅지 안쪽을 소리가 날 정도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추행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결국 이제 A 씨나 B 씨 같은 경우도 김지은 씨에 대해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사랑하는 관계였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안희정 전 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남표 교수 네. 이런 그러니까 평소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피해자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야기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는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 나타나서 전부 다 안희정 지사에게 위력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안희정 지사가 강제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예. 또 앞서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아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어떤 사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서 다른 각각의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어떤 직위에서 그런 어떤 그 성추행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하다라는 그런 어떤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변호인이나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례를 봤을 때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게 이 부분으로 구속이 되거나 엄벌에 처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사회 분위기도 뭐 미투 운동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성계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이나 불구속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 담당 판사들은 조금 더 엄벌에 조금 네. 더 이제 강한 그 생각을 갖고 이 사건에 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도적인 우리가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건이나 지금 사회의 어떤 관행이나 이런 데 있어서 리딩 케이스의 네. 선도적인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법률가들이 기존의 판례, 기존의 관행 이런 걸로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더 이건 더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사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 전 지사 지금 산 넘어 산인 것이 지금 영장 청구 내용은 두 번째 폭로, 이번에 나왔던 세 번째 폭로 아예 안 들어가 있고 아직 안 지금 여기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계속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가 만약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본인의 어떤 성폭행에 대해서 김지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사실 추가 폭로전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본인은 그냥 사랑해서 한 거지 전혀 이게 위력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러면 그동안 뭐 여러 형태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용기가 없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이분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더 분노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도 피해자라고 얘기해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힘을 보태려는 그런 네. 시도를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법적 투쟁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쯤이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1차적으로 내릴지 한번 좀 지켜보고요. 일반 사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불출석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원 네.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습니까? 구인을 꼭 해와가지고 심사장에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요, 본인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럴 예.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 본인의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것은 권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불출석하겠다라고 하면 서면 심리에 의한 영장 발부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피의자의 거고요. 권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이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심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검찰 과정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충분히 다 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된 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이라든가 아니면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해서 더 할 말이 있는데 검찰 과정에서 충분히 못했다라고 하면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의견서도 제출하고 출석해가지고 판사한테 호소를 하는 이런 노력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영장 실질심사 심리 과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라든가
아마 유리한 증거도 제출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진술이라든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 할 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은 검찰 단계에서 했기 때문에 기록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심리에 출석하지 않느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아마 불출석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를 기정사실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최지봉 이런 예. 와중에 김지은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 이런 예.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좀 추행 수준의 얘기가 더 이거 나왔단 있었다. 예, 두 사람 정도가 주장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었는데 빤히 쳐다봐서 민망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예쁘다고 말하면서 어깨를 잡고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 메시지를 받게 됐는데 아가야라고 불렀다는 거죠. 예. 이런 점이 첫 번째 제보자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옆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불편하게 앉아 있는데 안희정 전 지사가 편하게 앉아라면서 예. 허벅지 안쪽을 소리가 날 정도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추행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결국 이제 A 씨나 B 씨 같은 경우도 김지은 씨에 대해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사랑하는 관계였고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안희정 전 지사를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김남표 교수 네. 이런 그러니까 평소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피해자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 한 명에 대해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이야기하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는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감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미 정해진 거고 기록으로 봤을 때 아니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출석해서 아무리 읍소를 하더라도 뭐 그게 영장이 발부될 게 발부되지 않을 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네, 같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게 결론을 그렇게 딱 내리고 하는 것보단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안으로 보통 구속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치인들은 이게 뭐 어떤 분은 이게 망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정치적인 조언을 하면서 그런 기록을 화면 이렇게 네. 이거를 영상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어차피 불출석한다고 해서 기록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소명할 부분은 다 소명했기 때문에 그게 영장이 발부될 것 같지 않다 전례를 봤을 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화면을 남기지 말자 이렇게 조언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당사자는 어떠냐면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관성이 있죠. 그래서 저런 화면을 남기고 싶지 않을 뿐더러 이랬을 때는 그 얘기가 더 들어와요. 이제 변호사들은 그래도 출석하는 모습, 법원에 대한 예우를 보여줘야 네. 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낮아지니까 변호사 같으면 반드시 나가자고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예. 근데 당사자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례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 구속되는 예가 지금까지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나간다 하더라도 구속이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왜 저렇게 화면을 남기냐. 이런 얘기가 당사자한테는 확 와닿죠. 알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두환 변호사님,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불출석할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정치인이었잖아요. 본인이 뭐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아주 제일 좋은 예로 어려움을 극복한 에드워드 케네디 그 얘기를 네,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몇십 년, 40년, 50년 지나서 그걸 극복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정말 이렇게 받을 만큼의 죄를 받고 만약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무슨 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받을 만큼 받고 치를 만큼 대가를 치른다면 이제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안희정 전 지사나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변호사 같으면 조금 다른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요. 예. 나가서 저런 그 기록을 남기는 거, 화면이나 뭐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 심리 받는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좋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는 본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영장 심사에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막 0에서 100으로 왔다 갔다 할 리가 없다. 예. 그렇다면 그 파급 효과, 그다음에 예. 이제 여기에서 이익과 불이익 이런 형량을 해봤을 때는 그냥 이런 화면이 안 남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기록이.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낫겠다. 안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자라고 라는 이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재판부에 호소력 있게 전달될 텐데 예.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 나타나서 전부 다 안희정 지사에게 위력에 의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안희정 지사가 강제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 예. 재판부 입장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예. 또 앞서 지금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 이야기를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아까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던 어떤 그런 어떤 사건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에서 다른 각각의 상황에서 안희정 지사가 본인의 어떤 직위에서 그런 어떤 그 성추행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훨씬 더 신빙하다라는 그런 어떤 무게감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변호인이나 주변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례를 봤을 때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게 이 부분으로 구속이 되거나 엄벌에 처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지금 사회 분위기도 뭐 미투 운동으로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법조계뿐만 아니라 여성계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속이나 불구속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 담당 판사들은 조금 더 엄벌에 조금 네.